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참 어수선한 분위기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따른 급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번 영상에서 핵심만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98.2K까지 저점을 찍고 현재는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101.2K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저는 현재가 하락장으로 전환되었다고 아직은 보지 않고요. 96에서 98K 부근까지 재차 자리를 준다면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말아 올린다면 있는 물량 그대로 홀드하는 전략을 고수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지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선 중장기 이평선들과 불마켓 서포트 밴드가 이 하단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라색 선인 200일 이평선, 파란색 선인 120일 이평선, 그리고 회색 선인 240일 이평선 등의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불마켓 서포트 밴드가 보이죠. 21주 EMA선과 20주 SMA선의 조합입니다. 자, 이처럼 중장기 이평선들은 현재가 상승장인지 혹은 하락장인지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통 여기 나오는 파란색 선인 121선의 이탈 여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는데, 현재로서는 121선 레벨의 부근이 94K 정도예요. 그리고 200일선은 96K 부근, 241선은 94.3K 부근, 불마켓 서포트 밴드도 대략 94에서 96.3K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One Week Fair Value Gap입니다. 양봉이 하나, 둘, 셋 연속적으로 3개 발생하며 급등이 일어나고 가운데 봉이 가장 길고 클 경우에 Fair Value Gap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갭은 채우고 갈 확률이 높죠. 현재 Fair Value Gap은 대략 97.8K에서 100.7K 사이에 발생해 있습니다. 어젯밤에 98.2K까지 저점을 찍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 갭을 채웠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100% 채워진 건 아니므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74.5K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11.98K까지 저점과 고점을 찍었는데요. 해당 저점과 고점을 피보나치 조정대로 이어봤을 때 0.38이 되돌린 구간이 97.7K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One Week Fair Value Gap 하단과도 거의 일치하죠. 자, 그리고 약 7개월의 기간 동안의 볼륨 프로파일을 살펴보면 여기 빨간색 가로줄로 표시된 중요 매물대 레벨인 POC가 96K 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레벨에는 매물이 가장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지력이 강한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이러한 하락 채널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널의 하단부를 막고 좀 튀어 올라온 상황인데 볼린저 밴드의 하단 지지력도 있기 때문에 현재 아랫꼬리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무빙이 나와준다면 저는 그걸 페이크 무브먼트로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아래에 밝게 있었던 롱 청산 클러스터들을 모조리 스윕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동성을 흡수를 한 것이죠. 롱 포지션 홀더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5억 353만 달러가량이 청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동성을 강하게 흡수를 한 뒤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글로벌 유동성 77일 후행 차트를 함께 보면 현재는 유동성 차트와 약간 괴리가 벌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8월 중하순까지는 충분히 유동성 흐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약 2달 정도는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근거들을 조합을 해보면 저는 96K에서 98K 부근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내려와 준다면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만약 이대로 말아 올린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8월 중순까지는 계속 홀드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밑에 있는 이평선들이 깨진다면 그때는 정말 하락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인 거죠. 네, 다른 보조 지표들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이키나시 캔들 주봉입니다. 현재는 흐름이 꺾여 내려가는 흐름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T3 이평선이 양봉으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지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인 21년 9월처럼 말이죠. 이때도 밑에서 강하게 말아 올린 뒤에 잠깐 소강 상태가 일어나면서 하이키나시 주봉이 꺾이는 듯 하였으나 T3 이평선은 계속 우상향 기울기가 살아 있었고요.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2차 고점이 끝난 뒤에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흐름도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구간입니다. EVWMA, 스퀴즈 모멘텀, OBV Z-스코어도 아직은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선은 살짝 꺾여 내려가고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평선이 우상향 기울기가 유지 중이고 한 번에 해당 이평선을 하방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1년 9월에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었죠. 꺾이는 듯 했습니다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도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포지티브 영역에 있었고요. OBV Z-스코어도 포지티브였습니다.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하죠. RSI, MACD도 현재 기준선이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입니다만 아직은 이평선이 아래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이번 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반등의 흐름으로 전환되어 줘야 응축되어 있었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해쉬리본 지표도 현재 주봉 기준으로 바이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해쉬리본 지표가 이처럼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급락이 결국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그에 따른 이란 의회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을 통한 위협이 메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메인 이유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급격하게 변동을 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텔레그램에서 오전에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역사적인 선례가 없습니다. 1980년대에도 이란과 이라크가 갈등을 벌인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전면적으로 해협을 봉쇄했던 적은 없어요. 역시나 협박뿐이었고요. 실행은 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란도 해협을 봉쇄를 하면 본인들의 경제에 입을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란 무역의 85%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다가 석유 수출이 이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이죠. JD 벤스 미국 부통령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말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반발과 군사적인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해협을 통해서 움직이는 에너지 물동량의 85%가 아시아향이라고 해요. 특히 큰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반발이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의 5함대 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협의 봉쇄는 미군의 전면적인 개입에 빌미가 되겠죠. 네 번째는 국제법적인 제약인데요. 이란은 무해 통항권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임의로 이 해협을 봉쇄할 시에 국제적인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우선 이란 자체적으로도 현재 파워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반군과 같은 이란의 프록시들이 힘이 매우 약해진 상태로 알려져 있고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도 딱히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라 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란 혼자 제대로 살아남기에는 이스라엘 미국 커넥션이 파워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경제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해협을 봉쇄를 한다면 정말 그건 경제적 자살 행위이기도 할 것이고요. 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위협을 하면서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려는 그 모습이 더 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곤 합니다. 당장의 급락보다는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텍사스주의 SB21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이 최종 주지사 서명을 통해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이슈가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슈가 현재로서는 해당 호재거리를 덮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조만간 시장의 내러티브가 다시 이쪽을 주목할 때가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GDP 기준으로도 9위에 위치한 텍사스주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 통과가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희소성은 올라가고 있고 국가, 주정부, 기업 차원에서 모아가는 신흥 자산이므로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지금은 상당히
상당히 많이 힘드실 상황일 겁니다. 특히 알트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시장은 근데 항상 이렇게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으시려면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지켜보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25년 4월에 74.5K까지 내려갔던 게 약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시즌 종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101K 부근에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그리 나쁜 상황도 아닙니다. 아직은 지지받을 근거도 많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달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